네, 실시간 진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셨나요? 네,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65,000원이고요. 예. 20%요. 네, 10% 비중이시네요. 20%요. 20% 비중 네네. 갖고 계십니다. 예. 왠지 낯익은 목소리신 것 같아요. 예, 간간히 한 번씩 전화 드렸어요. 네, 삼성물산은 처음이세요? 네, 삼성물산은 처음이고요. 예, 보유 중이신데 지금 네. 오늘 주가가 6만 원에 마감됐습니다. 한 9% 손실이신데 그래도 저점에서 반등을 좀 줬어요. 네. 예, 고민되시는 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게 한 7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처음에요. 네. 그러다가 저기 밑에서 그때 한 5만 2천 얼마인가 거기서 좀 더 사가지고 네. 좀 올라오길래 좀 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중이 이제 다시 20%로 만들어놔서 6만 5천 원이 된 거거든요. 평균 가가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또 6만 원을 또 이탈을 해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이 자산 가치도 높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또 못 가고 또 빠질 건지 어쩐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잠실 롯데월드인데 지하철 9호선 쪽에 뭐 땅이 자꾸 꺼진다고 그러는데 네. 그쪽에 무슨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삼성물산에서 했다 그러던데 네. 그런 원인인지 이게 왜 이렇게 기관에서는 문만 열었다 하면 매일같이 이렇게 팔아제끼는지 자산 가치도 높은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실적도 뭐 그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못 가는지요. 그러게요. 근데 네네.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네. 진짜 용감하게 저점을 한번 잡으셔서 추가 매수하셨던 부분이 손실 어느 정도 또 줄이는 데는 도움을 또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네. 좀 되셨고요. 네, 네. 잠실 쪽의 싱크홀 문제 혹시 좀 투자 네, 심리나 어떤 펀더멘털의 영향이 있는지도 특별히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최근에 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우리 네, 국민들이 많이 좀 두려워하는 이슈입니다. 사회적인 이슈. 자, 그럼 삼성물산 어떤 분께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선택해 주세요. 네, 이동근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안 하셔도 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저는 지금 진단을 드리면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 방송에다가, 싱크홀 문제, 얘기, 저도 잘 모르는 문제거든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진단을 청취를 하면서, 싱크홀 문제가 진짜 심각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보는데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문제는 예,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지금 건설업지 수급이 지금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쪽을 하냐면은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그 펀더멘탈 대비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PBR 한 0.98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이제 사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그 다음 현대건설은 빼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아예, 이쪽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가니까 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하고 삼성물산하고 보면은 자산 가치나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게 좋습니까? 삼성물산 당연히 얘기하겠죠. 일반 국민들은, 그죠?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실 건데, 지금 이게 이제 PBR이 0.98배고, 그때 다른 종목들은 작년도에 이제 우발 손실, 2014년도에 빅베스 해가지고 대림산업도 충당금을 엄청나게 이제 하면서 다 떨어내버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작년도에 엄청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가 50불 수준에서 이제 더 빠지를 않고,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고 하니까 많이 빠진 것부터 이제 챙겨보면서 GS건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점에서.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도 최근 많이 올라오는 추세고,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최근 며칠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하고 합병설이 이제 계속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를 합병을 해서 이게 득이 될까 실될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따져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뭐 작년 때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 나왔고, 6,520억 정도 나왔고, 실질 한 50% 정도 증가되면서 나왔고, 4분기도 한 1,980억 정도 나오면서 한 57%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쪽이 이제 건설업종 중에서 안정적인 어떤 실적 흐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 많이 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지고 빗대면은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기관 투자자는 언젠가는 이제 뉴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65,000원 선 같으면은 뭐 한 8, 9%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뭐 회복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2월 23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업종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업종 지수가 3월 2일까지 보니까 한 14%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건설 경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상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국제 유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해외 쪽에서 이제 수주권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쿠웨이트 방문했고, 지금 사우디 방문했고,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가실 거고, 내일 되면 이제 카타르 이렇게 가실 건데, 쿠웨이트 쪽에서 뭐 계약 체결한 건 아닙니다만 443억 불 정도 이제 MOU 체결이라는 이런 내용도 나왔고, 사우디 쪽에는 스마트 원전 2조 원 정도 계약건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동 쪽에서 저는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빼고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안 되니까 건설업종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남미 쪽으로 이렇게 시각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가 저는 건설이 최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사주 보유분이라든지 뭐 주식 보유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싼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물산이나 건설주 투자는 조금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6만 원에 대해서 뭐 가격 지지 6만 원이 깨지면은 매도하실 겁니까? 또 다시 흘러내릴 것 같아서 어제 오늘 음봉 나오니까 뭐 좀 불안하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뭐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6만 원이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6만 원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빠지면은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오겠죠. 오늘 건설주들 다 조정이에요.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고요. 이 조정을 막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은 저는 뭐 최소 못 가도 6만 5천 원, 잘 가면은 올 상반기 안에 7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이요, 선생님. 예. 처음에 엔지니어랑 합병한다 그러다가 그게 안 하고 중공업하고 또 합병을 한다 그러다 무산됐는데 다시 엔지니어랑 또 합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조금 이제 돌긴 돌았는데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거는 뭐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뉴스에 민감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는 싱크홀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뉴스에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뚝심을 가지고 건설주 보셔야 됩니다. 최소 6만 5천 원, 중장기 7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 차례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건설주 궁금증들이 우리 카운슬러 시청자분들 참 많으시네요. 오늘 삼성물산 알아봤고요. 다음은 조급 대신 여유를 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우스입니다. 17,400원 매수가시고요. 물타기 해서 16,300원에 15%, 17,400원에서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해주셔서 16,300원에 갖고 계십니다. 15%. 오늘 상승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일까요? 만약에 상승으로 돌아섰다면은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 16,150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차트 분석 앞서서 해주셨던 이익원 대리님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이제 매수가 부근이신데 추가 매수 고려하시네요? 네, 제우스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핫했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서 2만 원까지 주식이 3배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실 때는, 고가권의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가격 오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손절하겠다. 내가 이 가격 오면 더욱더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확고한 기준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모든 주식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주식들은 잘못해서 물리게 되면은 2, 3년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제우스를 말씀드리면은, 기업 내용은 확실히 아시고 계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WC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6를 발표를 했었죠. 그 관련해서 14나노 핀팻이라든가 DDR3, DDR4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2만 원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느 정도 저는 시세가 다 했다고 보고요. 이 종목이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월봉상 18,000원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하고서는 역배열의 추세 진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월봉상 작년에 계속해서 양봉을 내는 상황에서 지금 음봉이 4개 나왔다. 자, 지금 역배열 추세의 진입이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매수는 오히려 17,000원, 18,000원 돌파 시에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이 엘리어트 파동상 3파가 진행될 시에 그때 매수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어디까지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는 N자형 파동에서 17,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강하게 돌파가 됐음을 확인했을 때는 추가 매수 오히려 그쪽에서 그렇죠. 가능하다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마시고요. 네네. 이 종목이 저항선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밑으로 빠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말고 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조금 더 비싸지만 어느 정도 컨빅션을 가지고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3배나 올랐던 주식들이 계속해서 현재 삼성 NNS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20% 이상 조정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좋을까요? 14,450원이 앞 저가죠. 이 저가를 깬다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일봉상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윗꼬리를 맞물리고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우스 조급 대신 여유를 님께서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STS 반도체요. STS 반도체 매수가 얼마시죠? 2,930원에 30%요. 예, 매수가 좋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신고가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강한 네. 종목을 보유하고 계셔서 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좀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언제까지 네. 보유해야 되고 아니면 목표 주가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요. 예,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예, 이게 반도체의 종목인데 많이 이렇게 빠졌었어요. 네. 그 종목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지고 이쯤 사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갤럭시 스마트폰 나온 또 시기도 되고 해서 네.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당시에 전후로 이런 IT 부품주들의 반등세가 또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좀 저가 매력이 있는 빠져있는 종목 주목하셨더니 좋은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중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네, 그 송필호 부장님인가? 네. 그분이요. 네, 오늘 모처럼 나와주셨죠? 오늘부터 함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먼저 수익률 내고 있는 거 축하드리고요. 네. STS 반도체는 그 보광그룹 그 후공정 반도체 장비업체인데요. 네네.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후공정 관련주들이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요. 후공정 관련주 가장 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하나마이크론도 보면은 주가가 신고가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STS 반도체도 지금 신고가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TS 반도체가 최근 신고가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도 보면은 약 490억 정도 나왔고, 금년도도 영업이익을 600억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신고가 행진, 강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봉상을 보면은 이 주가를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주봉 그래프를 보면은 이 종목이 한 6,000원대가 어느 정도 매물벽을 형성하면서 그 전에 횡보 거래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6,000원 전후에서는 좀 주가가 횡보 조정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000원 정도 목표가를 정한 것이 좋아 보이고요. 특히 그 6,000원대 가면은 아마 대량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1,000만 주 이상 되면은 그때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때 매매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식을 20년 해봤는데요. 수익률을 낼 때는 확실히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우리 일반 투자가들은 제가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수익률을 나는 종목을 팔라 그러는데요. 손절매를 못 하는데요. 수익률을 나는 종목은 끝까지 가져가야만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확실히 어느 정도까지 저도 6,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좀 선생님 상담을 듣고 싶어서 6,000원 정도 가가지고 대량 거래가 쳐질 때 한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주 정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잘 보고 계시는 좋은 소식을 들었네요. 또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꿈을 현실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신데요. KG 이니시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5,300원에 비중이 30%. 최근에 모바일 결제 쪽에 매매를 하시면서, 요즘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핀테크다, 여러 이슈들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 주가가 23,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쉽게도 손실을 보고 계세요. 이슈는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게 참 매매가 까다롭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익원 대리님,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먼저 저는 이 질문 KG이니시스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저한테 KG이니시스를 문의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제가 토마토 TV를 통해서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어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힘든 구간입니다. 힘든 구간이지만 올해 연말쯤 가시면은 아주 크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KG이니시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핀테크의 가장 하두였죠. 사실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해서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단 정부의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재. 지금 금융실명제라든가 또는 금산분리 그리고 이런 그 비대면 그 실명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제재가 있고, 또한 핀테크가 아직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그 이론과 성장성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초에 주가 상승이 지금 반납된 상황인데요. 저는 말씀드리자면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G업체 중에 전자결제 1위 업체죠. 이 1위 업체는 이 시장 성장성과 더불어서 핀테크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니시스가 이렇게 최근에 횡보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니시스가 지금 BW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내일도 약 4만 주 정도 BW가 추가 상장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것이지 사실 이 핀테크 시장이나 이 KG이니시스가 속해 있는 전자결제 시장이 꺾인다라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 조정과 가격 조정 기간이지 여기서 그 매도보다는 충분히 더 물량을 모아 나갈 시점 생각되고요. 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KG이니시스를 핀테크로 이제 접근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니시스가 속한 모바일 결제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성을 지닌 업종에 속해 있는 업체가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났었죠. 40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6,400억이다. 6,400억. 한 15배 정도 볼 수 있죠. 15배, 16배. 성장하고 있고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PER이 15배다. 지금 여기서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저는 올해 연말에는 시총 1조 이상 넘볼 수 있도록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시가총액 1조 원? 네. 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꾸준한 보유를 권해주셨어요. 다음 시청자분 마지막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이시죠? 코라오 홀딩스에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18,200원이고요. 예. 30%에. 네, 10% 채 안 되는 손실이신데요. 예.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신가요? 예, 실적도 괜찮고 순이익도 많이 났다 하고 이래서 예. 조금 사봤는데 자꾸 연속으로 빠지길래 네. 또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얼마나 더 내려갈지 아니면 뭐 어디쯤 매도를 해야 될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코라홀딩스 그렇습니다. 최근에 6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과연 앞으로 전망 어떨지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선택해 주세요. 예, 이동근 전문가님, 예.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뭐 실적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주식은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지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스 정보를 좀 먼저 접하면서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으면은 매수를 하죠. 해서 이제 뉴스가 터지면 또 매도하는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방금 이제 시청자님도 뭐 좋은 소식 듣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주가가 빠진다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KR모터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반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고요. 자동차 할부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영업이익이 2012년도에 290억, 작년도에 2013년도에 338억,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작년 2014년도에 381억, 요렇게 나왔으니까 3개년 연속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단기 순이익 자체를 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서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지금 보면은 27%에서 14%, 작년도에 10% 정도로 해서 영업이익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익의 질 자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가 당분간 좀 횡보 박스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동종목이 5,000원대에서 이미 지난 고점대 31,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시세를 갖다가 좀 회복하기에는 뭔가 모르게 좀 2%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은 이제 어떻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지금 18,200원에 30%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외국인들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수 규모가 외국인에 비해서 좀 미미한 편이고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제 20만 주 이상씩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급을 지금 받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총 거래가 55만 주 정도 되는데 20여만 주 넘게 절반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뭐 18,200원은 언제든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17,350원에서 18,200원 같으면은 한 4, 5%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위쪽으로 반등이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추세를 뚫고 올라가서 2만원 넘게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당분간 좀 접는 게 좋습니다. 예, 접는 게 좋고, 반등이 나오면은 18,200원이나 뭐 한 본전권에서 조금 나오면은 거기서 한번 한 차례 매도 결정을 하시고, 예, 조금 이제 흐름을 좀 더 관찰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 3일간의 주가가 18,000원대,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라인 정도 기술적으로 되는데, 그 라인을 안착을 못 한다라면은, 예, 조금 추가 조정은 감소하셔야 될 겁니다. 한 16,500원대 정도까지 추가 조정은 감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라인은 좀 참아내셔야 될 겁니다. 예, 참아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20일 이동평균선 안착 못하게 된다라면은, 예, 적어도 한 3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예, 시세 흐름이 좀 나오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 반등 목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라인에서 일단 끊고, 예, 다시 한번 봐야 다시 한번 보시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종목군들, 예, 지금 뭐 건설도 좋고 조선도 좋고, 특히 건설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고, 조선업종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빠지면은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건설주도 그러면은 지금 조정 한번 받으면 다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조정 시점에 오히려 저는 이제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을 가는 게 중요한데요. 예, 건설업종은 저는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카운슬러 진단이 끝났습니다. 진짜 지난해에 큰 시세를 줬던 종목들, SK CNC나 제오스, 또 코라홀딩스까지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진입하셨는데,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 좀 생각하면서 손절가를 잘 지키자는 전략들이 오늘 나왔네요. 카운슬러의 저희의 의견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투자의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